오늘은 겨울 낚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기법들은 종류는 굉장히 많죠. 보통 한번 열거 해볼까요? 단차 속구줄이, 양글루텐 속구줄이, 속구줄이만 열거 해볼게요. 속구줄이 글루텐 세트, 중통 낚시, 양우동 속구줄이. 여기서 제가 구사해보는 20cm 단차 속구줄이, 그리고 양글루텐 속구줄이는 밑에 있는 속구줄이 글루텐 세트와 병용할 수 있고요. 양우동 속구줄이도 집어제를 소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 정도 범주이고요.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양글루텐 속구줄이와 속구줄이 글루텐 세트.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노지에서, 그 다음에 관리터에서, 하우스에서 다 구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차 속구줄이가 굉장히 위력적인 것은 맞지만 대류가 심한 상황에서는 구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바늘을 바닥에 붙여서 공략을 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겨울 낚시는 초기 출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대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속구줄이 글루텐 세트하고 양글루텐 속구줄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사하는 게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괜찮은 낚시가 됩니다. 이 낚시는 주로 언제 하냐면요, 구사가 가능한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한겨울이다, 여기서부터 아직도 한겨울이네, 여기까지예요. 몇 월 달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낚시터 컨디션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연중 활성이 가장 떨어질 때,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연중 최저 활성, 그 다음에 단차 낚시의 동조입니다. 동조 기법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 가지 대류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왠지 이게 안 먹는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모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될 때, 그러니까 벌어지면 안 될 때, 최소한의 집어로 낚시를 해야 될 때, 이런 상황이면 이 낚시를 할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맞죠. 지금부터 한 계절을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 한 3월 정도. 보통 해보시면 12월까지는 그래도 활성이 원래는 좀 춥지만 그럭저럭 유지가 돼요. 근데 1월이 되면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그리고 이 떨어진 게 2월 달에도 그대로 갑니다. 3월 달에도 꿈지럭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노지는 추워서, 관리터는 춥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우스는 춥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낚싯대 길이 이런 거는 자기가 낚시하는 곳에서 맞추면 되고요. 조금 특징적인 거는 뭐냐 하면 먹이가 소량이기 때문에 가는 톱을 사용합니다. 0.8mm 정도, 솔리드가 됐던 무크가 됐던 상관없고요. 0.8 정도. 극세 튜브도 뭐 0.8짜리 있으면 쓰면 되겠죠. 톱이 길 필요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토끼에서 나오는 극세 아니면 소꼬찌리 레드 뭐 이 정도. 네, 그다음에 초칭 경기용인가 뭐 그런 거 정도. 네, 그런 거 정도 사용할 수 있겠고, 목줄 길이는 양단고보다 더 길게 가면 돼요. 양단고에서 보통 30에 36을 했으면 40에 47, 한 단계 더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떡밥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채비를 하면 낚싯대는 낚시터에 맞게 하는데, 겨울 낚시는 조건이 있어요. 컨트롤 가능한 긴 척, 이게 더 유리합니다. 짧은 것보단 긴 게 더 유리해요. 단 컨트롤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보통 보면 컨트롤 안 돼도 긴 걸 일단 던지고 보는데, 투척이 안 되는 긴 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m 수심이면
10척이 꽉 찬 수심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12척 정도로 시작할 수 있고요. 활성이 좀 떨어지고 혼잡도가 높다 그러면 15척 정도로 올리고, 여기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지 같은 경우는 완전 생노지, 12척이 고기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겨울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3척 정도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에서 18척 정도. 수심이 깊다면 오히려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편납 양은 저는 겨울이라도 1cm, 0.25mm 두께의 편납 1cm, 이게 저는 미니멈입니다. 뭐 관리터든 하우스든 뭐 저는 저부력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원줄 텐션이 떨어졌을 때 입질이 녹아내리는 걸 너무 싫어요. 채비 정리도 열심히 잘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cm로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척수가 늘수록 0.2, 0.4, 0.6 정도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니까 0.2, 0.6 하나 뭐 예를 들어 지우고, 척수가 늘어날수록 10%, 20%, 30%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0척이면 1cm, 12척이면 1.2cm, 15척이면 한 1.5cm. 그래서 늘립니다. 저는 컨트롤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대류가 있으면 여기에서 또 10% 정도씩 조건을 늘립니다. 그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5척에 3m이고, 그렇게 공략을 한다면 편납 양은 한 5cm, 겨울에도 작게 써도 4.5에서 5cm 사이, 이 정도 씁니다. 너무 높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쓰고요. 노지니까 바람, 대류, 그 다음에 잡어까지, 겨울에도 잡어 나오니까요. 이거 다 고려한 숫자입니다. 찌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찌를 우선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대류가 심한 곳에서는 저는 이 찌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올라운드 화이트 그라스무크 KU14, 그 다음에 KU8 극세, 이게 08이거든요. 이런 튜브가 있다는 게 또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이거도 08 사이즈예요. KU1, 예, 초칭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톱이 1.0에서 0.6 솔리드입니다. 그리고 대류도 잘 견디게 만들어져 있고 해서 엄한기 속고의 이런 활성에서는 저는 딱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공략이 된다고 봅니다. 바늘은 바라사 4호, 5호, 4호에서 5호, 활성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3호에서 4호. 극야라즈 같은 경우에도 4호 내외,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바늘 더 크게 저는 쓰기도 하는데 우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눈금 맞춤은 11이면 7, 13이면 8에서 9, 그 정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집어제는 이거는 집어제도 있고 먹이용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파워 펠렛, 예, 파워 펠렛 큰 거 플러스 단고동 혹은 파워 펠렛 플러스 싱카 그 정도 합니다. 비율은 10, 예, 10대 50 정도. 네. 너무 많이 넣으면 깨져요. 요거는 20대 40 정도. 네, 그 정도 합니다. 물량은 10대 50이면 아마 물량이 5에다가 15? 아니다. 물량 한 40? 35? 네, 그 정도이고요. 비율 맞추면 돼요. 이게 2대1이고 이것도 2대1이면 10에 30 이것도 한 40 되겠네요. 네, 대충 그 정도. 그 다음에 노지 같은 경우 관리터에서 써보셔도 상관없는데 노지 같은 경우에는 척 단품 그 다음에 척경 조합 척경은 10에 50 이게 저기 알파경이에요. 이게 경, 척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뭐 어감척경도 되고요. 뭐 응용은 무진장 할 수 있고요. 또 척GD 이것도 집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자가 아니면 낯설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용은 알파경 단품. 얘가 휘둘린다. 그러면 척 10% 추가. 그냥 쓰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략법은 뭐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먼저 찌맞춤하고 찌맞춤은 바닥에서 한 30 정도 띄워서 하고 11분의 7, 13분의 8 이 정도 나오겠지 맞춤하고 그 다음에 수심 측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일목 나오게 그렇게 맞추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쯔라시를 고활성기 때는 1cm씩 줬는데 저활성기 때는 0.5cm 단위로 더 줄여서 짧게 움직이는 형태로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떡밥 크기는 무조건 1cm 이하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낚시를 해보면요. 크다 싶으면 고기들이 벌어지고 건드림이 안 나와요. 줄이면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먹이용 이 크기는 8mm에서 6mm 사이. 집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 새끼 손톱 크기, 약지 크기, 약지 손톱 크기 이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크게 하면 겨울에 크게 하면요 이제 골로 갑니다. 네, 밥달기 모양은 뭐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찌자입니다. 찌 낚시꾼 낚싯대 이렇게 있고 그러면 투척 좌표가 1차 좌표는 이렇게 하면 12시겠죠. 네, 이게 한 60cm 정도 이렇게 될 거고 각각의 대류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60cm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해석한 상황에 따라서 소폭으로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안에서 이 좌표를 다 나눠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하다 보면 물속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여기 정투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정투를 하려고 해도 이 상황이 깨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대류인데요. 대류가 있으면 물속에서 채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채비가 물속에 이렇게 똑바로 있을 것 같죠. 그죠? 바닥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선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대류가 있어 버리면 이렇게 휘어져 버립니다. 많이 휘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휘어짐을 막기 위해서도 지나친 저부력을 쓰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휘어지게 되면 포지션도 바뀝니다. 내가 예상했던 이 지점에서부터 간격이 생기는 거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찌를 눈 부릅뜨고 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꽃질이는 바닥 좌표를 현재의 대류와 파도 상황에 맞게 잘 읽어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시고 한 곳에 기계적으로 꽂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글루텐 떡밥은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최대한 손대는 것을 줄이도록 하고 공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글루텐이고 목줄이 길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먹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구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떡밥의 양이 적죠? 활성이 떨어졌죠? 그러면 정확도가 아주 중요해지는 낚시입니다. 네. 하다 보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건드림이 나오다가 약해졌다가 나오다가 약해졌다가 이곳에는 반응이 좋다가 저쪽에는 안 좋다가 그런 것들은 실제 낚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해 드림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해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생각해야 될 게
백내림 시키고 되돌림 속도의 적정함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건드림이 커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되돌림 중에 헛방 내는 겁니다. 헛방을 낼 정도가 되면 이제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통 초반 헛방, 착지되고 나서 바로 나오는 헛방 있죠. 이거는 힘이 단단하거나 크거나, 그러면 줄여주면 되죠. 손물로 힘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죠. 되돌림 중에 나오는 헛방도 마찬가지예요. 중반부 헛방, 이것도 풀림만 살짝 조절해줘도 고기가 달립니다. 근데 막판 헛방은 먹이용이 남아있나를 의심해서 봐야 돼요. 빈 바늘에도 헛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면 훨씬 더 좋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 낚시는 과하면 손해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빨리 지치고, 떡밥이 양이 과해도 고기들이 물러나 버리고, 속도를 너무 올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건 물론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텐션이 올라가도 차분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 항상 적당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렇게 이 낚시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어제, 그죠? 먹이용. 그다음에 집어제에 어분바라케, 그다음에 감자계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글루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보통은요, 오븐바라케로 초반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양글루텐을 넘어갑니다. 근데 오븐바라케가 효과가 없다 싶으면 노지 같은 경우는 감자에서 양글루텐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고 저럴 땐 저렇게 대응해야 되겠고 라는 기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재밌게 낚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략 부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정투, 밥달기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보통 60cm 뒤에다가 하는데요. 대류를 고려해서 좌표를 잡아야 돼요. 자, 이게 12시 좌표면 대류의 강도에 따라서 투척을 보통 이렇게 대류가 흐른다 그러면요, 여기나 여기에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대류의 강도에 따라서. 그러면 물 밖에서는 여기라도 물 속에서는 실제 좌표가 이렇게 돼요. 대류가 더 심하면 여기서 걸려서 여기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반대 경우 똑같죠. 이렇게 있으면 실제 투척 좌표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던졌는데 대류가 심하면 여기 던져야 여기 오는 거예요. 물 속에서는. 물 밖에서가 아니라 물 속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찌에 부력이 있어서 뭐 팽팽하잖아. 어림도 없는 소리. 대류에다가
최소 2m가 넘는 채비, 중간에 저항까지 걸리는, 그러면 채비가 심하게 휩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입질 표현도 선명하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집어제 플러스 모기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어제가 들어갈수록 반응이 좋아지면 계속 하면 돼요. 그런데 집어제가 들어가면 반응이 좋아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먹이용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냥 먹이용만 할 수도 있고, 이 먹이용을 그냥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모밥 먹이용과 현재밥 먹이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뽀송뽀송한 상태일 거고 얘는 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세트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보면요 좋아져요. 이 케이스가 됐을 때 이 케이스로 시도하면 좋아져요. 근데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로테이션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읽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건드림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좋았다가 나빠지는지 이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워지고 좋아진다는 건 고기들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군대에서 해보셨죠? 가중 멀중 가중. 네.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듯 했다가 멀어지고 이런 거 다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떡밥의 양을 가까워지고 그러면 집어제 투하 멀어지네 사이즈 줄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템포 마찬가지 끌어올리는 게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안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템포를 늦춰야지. 빨리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겨울 낚시는 거꾸로 가면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돼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겨울 낚시는 절대 덤비면 안 돼.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겨울에 특히 뭐 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헤매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떡밥 문제 아니에요. 투척 대충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못하느냐? 대부분 보면 과다 집어, 지나치게 빠른 템포, 그 다음에 벌어진 탄착군 이런 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채비 미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기초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고기 못 잡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실상 모든 기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낚시 잘 하려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공략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겨울 낚시는 어렵고 재밌고, 근데 이 자극이 여름의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낚시를 잘 준비해서 꼭 재밌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찌는 갖춰야 됩니다. 0팔짜리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을수록 좋지만 우선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야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나중에도 질문하시고요. 네, 우선 이 공략을 가지고 해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구사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의심하지 마세요. 찌가 문제가 있나? 채비가 문제가 있나? 떡밥에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만 체크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략 방법 자체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이건 검증된 거니까. 네, 여러분 재밌게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많이 발전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